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던 애청자인데, 오늘은 사연 속 주인공으로 찾아왔네요. 정말이지. 제가 이런 신우를 만나서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신우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쌓이고 신우로부터 저를 지켜주니 못하는 남편과 뭐하러 사나 싶어서 이혼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오지랖 넓은 지인이 홍기 꽉 찬 두 남녀가 솔로로 지내는 게 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소개팅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었더군요. 그런 지인의 모습이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나가게 된 소개팅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왔냐고 하니까 제가 예쁘다고 해서 나왔답니다. 그게 다냐고 물으니 그게 다였다네요. 워낙 기대 없이 나갔던 자리라서 그런지 처음 남편을 보고는 사진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말주변이 없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많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소위 소개팅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냐며 애프터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사랑을 꽃피웠네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틀어지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살던 신우가 서울 시댁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어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신우가 멀리 살아서 좋다는 남편의 누나를 만나보기도 전에 왜 신우를 싫어했냐고요? 저는 남편의 누나가 아닌 신우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고모한테 얼마나 당하는지를 제가 자라면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 고모는 어머니를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등골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작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자기는 전업주부였으면서 말이지요. 몇 번이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모한테 한마디 사붙이고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뭐 있냐며 참으라 하셨어요. 비록 어머니가 말리셔서 고모를 어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으리라는 어떤 다짐 같은 게 항상 제 가슴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미국에 산다고 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 사람이랑 살면 적어도 신우와의 갈등 같은 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고요. 그런데 신우가 이렇게 빨리 귀국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겪어보니 저희 신우는 성격이 진짜 목 같은 신우였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신우 같은 성격은 처음 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오로지 본인 기분밖에 모릅니다. 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 기분도 기어이 망쳐놓고 말지요. 반대로 자기 기분이 좋으면 남 기분이야 어떻건 말건 관심도 없어요. 이제 이혼까지 한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신우 같은 꼴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남편은 제가 신우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건 몰랐기 때문인지 연애 시절부터 종종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라곤 개뿔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추접스러운 이야기였는데 남편한테는 불쌍한 누이의 일생 같은 거였나 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지간히 못했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는 시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먼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통학은 할 수가 없었으니 그 지역에서 자취방을 구했지요.
그런데 남편 말이 자기도 가봤는데 정말 동네에 할 게 없더랍니다.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모여는 있는데 밖에 그 혈기를 분출할 게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서 집에서 노는 게 일상이 된 거지요. 신우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부부처럼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신우가 자취방에서 남자 후배를 재워주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들켰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차였다며 억울하다고 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 앞에서 울더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곤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남동생한테 별이야길 다 하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한동안 페인처럼 살더니 뜬금없이 미국에 가서 살겠다며 어머님 갯돈하고 금부치를 들고 속된 말로 튀었대요. 가족들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출국한 후였고요. 이후로 반년 가까이 죽었다 살았다 소식도 없다가 연락이 왔답니다. 집에 가고 싶다며 돈 좀 보내달라면서요. 신우가 돌아온다 하자 반가운 마음에 남편이 주식을 팔아 돈을 보냈대요. 하지만 표를 산다던 신우는 그 돈으로 가슴 수술을 받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만 잡으면 된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독수리를 잡는다는 건 시민권자를 꼬셔서 결혼하겠다는 표현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여행도 안 가봤는데 영주권이며 시민권이며 뭘 알았겠어요. 하도 신우가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한답시고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지요. 아무튼 그 이후로 신우는 일단 애인이 생겼다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같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그런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결혼을 한다니까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신우는 5번째 동거 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가망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신우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좀만 더 기다리랍니다. 신우는 불법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나오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가 나올 때까지 저희더러 무조건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신우를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도덕적으로 신우가 사는 방식은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혈육의 입장은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오죽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결혼식을 미룰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물어라도 봤다면 그 자리에서 파혼하자 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약 없이 딸을 대기조로 만들 수는 없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파혼을 하라고 하셨고요. 시부모님은 신우도 자식이고 저희 남편도 자식이라 그런지 중간에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신우에게 식은 계획대로 올릴 거니까 누나가 올 수 있으면 오고 안 될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니 역시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지요.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던 신우가 갑자기 다 필요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건 저희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입니다. 무슨 일로 돌아온 건지 묻지도 않았고 신우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신우 얼굴 곳곳에 노랗게 남은 멍자국을 보니 상황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신우에 대해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만큼의 감정도 없던 저였지만 그 멍자국을 봤을 때는 안쓰럽더라고요.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이번에도 남자 문제였어요. 그래도 신우는 한국에 돌아온 게 몹시 기쁜 눈치였습니다. 급기야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께 자기 귀국 파티를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을 며칠 앞두고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친할아버지께서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 워낙 정정하셨기에
주변에서들 아흔은 물론이거니와 100살까지도 거뜬히 사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를 알고 지내시던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지요. 이후로 장례식이다 뭐다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한 달쯤 지났을까?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슨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알면 괜히 기분 나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다면서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답답해서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화내면 안 된다면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더라고요. 저 때문에 신우가 기분이 많이 상했답니다. 요 근래에는 신우랑 연락도 주고받질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귀국 파티인지 뭔지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시 제가 할아버지 일로 마음이 안 좋아 보여서 저를 빼고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셋이 그놈의 귀국 파티인지 뭔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어떻게 아랫사람이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냐며 난리를 쳤나 봐요. 죽은 사람 챙긴다고 살아 돌아오냐면서 막말을 퍼붓더랍니다. 산 사람한테 잘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나 어쩐다나 헛소리를 해댄 모양이에요. 뭐 신우 입이니까 제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 내키는 대로 떠들수야 있지요. 물론 신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짜증은 났지만요. 하지만 절 더 짜증나게 했던 건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남편이었어요. 도대체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왜 전달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니까 남편이 또 다시 우물쭈물거리더니 신우 말이 그따위 짓을 했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도 한마디 없다면서 쫓아온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향수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서 서운하셨냐고 죄송하다고 살갑게 굴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던걸요. 제도상 자기가 손윗사람인 거야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갑이잖아요. 그러면 정도껏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옛날처럼 위아래로 막 5살, 10살 차이도 아닌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혹시 괜찮으면 한 번만 신우한테 사과를 해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속된 말로 빡친다고 그러지요? 열받는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네요. 남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니까 분을 삭힐 수가 없더라고요. 난 신우한테 사과할 거 없다고 쫓아오고 싶으면 쫓아오라고 그러라고. 아주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놓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진심이냐고 묻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남편이 좀 못 믿어왔어요. 솔직히 가뜩이나 신우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전할 말 안 전할 말 구분도 못하나 싶어서요. 막말로 신우가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도 자기가 나서서 내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번만 세게 나갔으면 신우도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멍청이 마냥 신우가 짓거리는 대로 가만히 들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모나 된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해댄 거겠지요? 남편도 그럼 자기가 듣고 말면 되지 뭐 한다고 그걸 저한테 전달을 하고 사과를 해라 마라 그러는지 답답이도 저런 답답이가 있나 싶던걸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혼해야겠다. 이 인간이랑 못 살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생각보다 눈치가 없고 지 누나를 많이 걱정하는구나. 앞으로 꽤나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지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신우에게 제가 언짢아 했다는 소리를 전했는지 쫓아온다던 신우도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저 몰래 남편이 신우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는 몰랐네요. 아무튼 제가 아는 선에서 신우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니 남편과 저도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지만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제가 남편보다 2시간 정도는 늦게 퇴근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돈은 제가 남편보다 2배 정도 벌어요. 돈 많이 번다고 생색내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남편과 집안일을 분담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보통 집에 오면 7시 반쯤 되는데 딱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남편은 5시 반에서 6시 사이면 집에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 식사 준비는 보통 남편이 하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하는 편이고요. 이 밖에도 빨래나 분리수거 같은 집안일들은 그때그때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편인데 보통 평일에는 남편이 하게 되더군요. 친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집안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집안일 분담에 불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귀찮아하는 내색도 없었고 늘 본인이 먼저 도와줄 거냐며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처럼 남편도 집안일을 반반씩 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뭐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불만을 신우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부부간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와 상의를 해보기도 전에 누나한테 초르르 달려가서 해결책을 물어본 거잖아요. 과묵한 줄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촉새였나 싶고 신우가 우리 부부 생활을 알았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뭘 해줘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를 연신 외쳐대며 먹어치우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신우가 오늘은 뭘 먹었냐, 제가 뭘 해줬냐며 확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음식을 해줬었는데 짰다, 매웠다, 달았다, 어쩌고저쩌고 오만 이야기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쫓아와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던 신우가 정말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온 신우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제 얼굴에다 종이 한 장을 들이밀더군요. 대충 읽어보니까 며느리 도리, 아내의 도리 그리고 올케의 도리와 같은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올케의 도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가지가지한다 싶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얼른 신우에 도리 한 장 써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신우가 잘 읽어보고 앞으로 그 도리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랍니다. 특히 자기 남동생한테 잘하래요. 그러면서 남편과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넌 알고 있었냐면서 남편 귀한 줄도 모르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남편 때문에도 열받고 기고만장한 신우한테도 화가 나서 말이 막 나갔어요. 신우에게 시집도 안 가본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 같이 살아봤으면 하긴 시집 가본 거로 쳐야 되나요? 그러면 몇 번을 갔다 오셨네요. 선배님은 맞네요. 선배님이 해주시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겠다 했습니다. 제가 빈정대고 비아냥거리자 신우가 저더러 약 먹었냐면서 미쳤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는 신우를 보니까 점점 더 재밌었고요. 형님, 그런데 아내 도리만 몇 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혼은 안 해봤으니까 며느리의 도리랑 올케의 도리, 이건 또 무슨 개소리래요? 이런 건 모르시겠다. 이건 내가 해보고 알려줄게. 알겠지? 라며 말을 잘라버렸어요. 신우가 너무 재수없어서 봐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윗사람이라고 남편이나 잡들이를 했지 자기는 가만 내버려뒀더니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로 나오나 싶어서 이번에는 기선제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들고 있던 신우 핸드폰을 남편에게 들이밀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미주알고주알 신우에게 일러 바쳤냐 하니까 그냥 신우 기분 좋으라고 대충 한 이야기랍니다. 신우가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면 저런 걸 다 물어볼까 싶어서 적당히 맞춰준 거라나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신우가 또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너는 누나가 너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할 소리냐며 제가 그렇게 무섭냐면서. 그때부터 정말이지 상황이 가관이었어요. 신우가 악을 쓰자 남편이 이번엔 또 신우 편을 드느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더러 남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인데 그걸 이렇게 문제 삼으면 자기는 이제 아무하고도 말을 못한답니다. 언제라도 제가 알아채면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할 거라나요. 이건 뭐 저를 또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부부싸움도 아니고 신우까지 껴서는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다툼에 에너지 낭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신우든 저든 둘 중 한 명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되겠더군요. 결혼 전 분명히 남편에게 제가 시댁하고 갈등이 생기든 어쩌든 무조건 제 편에 서줘야 한다고 박쥐처럼 이쪽 저쪽 붙어서 중재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 잊은 듯 했어요. 남편에게 아내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게 큰 부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큰 부탁이라도 들어준다 했으면 노력은 해야 하는데 남편에게선 그런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누나가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 거라는데 그것도 사람이 좀 착하고 안 됐고 해야 마음이 쓰이지 않겠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동생 부부한테 윗사람이랍시고 한마디 두마디 얹으려니까 이 사단이 난 거지요. 저는 됐다고 그 불쌍한 누나 네가 열심히 챙기고 살라고 했습니다. 네 누나가 지멋대로 살다가 적골난 걸 내가 왜 이해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신우한테도 동갑내기로서 충고하는데 인생 그렇게 막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남자하고 붙어먹어서 얼마나 연명할 수 있겠냐고요. 기술이라도 좀 배우라면서 너 먹여 살리시는 시부모님이 불쌍하다니까 아주 눈 뒤집고 덤비게 생겼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진탕 싸우고 나서 양쪽 집안 다 난리가 났지요. 신우는 하극상이라며 사과하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신우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이란 인간만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 누나 한 번만 봐주고 저더러 화 좀 풀라며 제 속을 긁어놓기는 했지만요. 결국 얼마 전에 남편과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섰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이야 제가 마저 살고 나갈 때 깔 거 까고 준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에 제 돈이 더 많았고 혼수에 남편 돈이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신우를 시댁에서 내보내셨답니다. 보고 있으면 당신 아들 이혼시켰다는 생각이 아무리 딸이라지만 미워서 꼴도 보기 싫으셨다더군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당신 아들과 합치면 안 되냐입니다. 당연히 정중히 거절했지요. 우습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신우가 같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뭐 더러운 상상은 하기도 싫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